평범한 것은 거부한다. 상상도 못할 아주 특별한 물건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니 바라만 봐도 즐겁고 미소까지 절로 나는 별별 물건들.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진귀한 물품들도 많고. 빛바랜 물건 속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건 물론이요. 추억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수집품이 있을 소냐. 한평생 모은 물건들로 인생을 보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따뜻한 남쪽 땅에 자리 잡은 경남 창원시 소사마을.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이유 궁금하다 궁금해. 저 어릴 때 할머니 집 가면 있던 뚱뚱이 TV들도 있고 달력도 있고 뭐 그런 옛날 물건들이 있어서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 편이고요. 좀 재밌네요, 구경을 하니까. 엄마 따라 여기 처음 와봤는데 그 옛날 물건들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여기가 옛날 물건도 많고 어릴 때 우리가 생활하던 그런 김달지 문학관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이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또 덥석이라는 걸 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마당에 깔아가지고 저 옛날에 뭐 고추도 된장에 찍어 먹고 하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서 친구들이랑 구경 왔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에 돌아온 것만 같은 이곳. 여기엔 개인이 수십 년간 모아온 생활용품부터 학용품까지 없는 게 없다는데 김현철 관장이 이곳을 무료로 개방한 이유 바로 관람객들의 유년 시절 추억과 감동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입니다. 그렇게 김씨 박물관은 보편적인 사람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 가족들한테도 가족끼리 자기 그 집안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보편적인 오래된 물건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텔링 박물관은 한 차원 올린 작업. 그래 나의 이야기를 한 곳, 보여주는 공간. 그렇게 내 잘난 체 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아름답다고 했던가. 가난하지만 따뜻한 정이 있던 그 시절. 현철 씨는 18살 때부터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물건 하나하나 소중한 만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도 다양하다는데 우리 한국의 최초의 화장품입니다. 이게 박가분. 이게 1916년도에 이제 이 상표 등록이 된 최초의 화장품인데, 지금 이제 두산그룹의 모체가 되는 이 박성직상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안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광고 문구가 이 광고거든요. 이 보면은 이 신문 광고하고 똑같아요. 그 23년도 되면 이 광고가 많이 옵니다. 동아일보 같은데.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동동 구리무장사 누가 불렸나? 집에 와서 생각하니 내가 불렀네. 이래요. 1917년도에 구소련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귀족들이 한국을 망명을 와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생계수단으로 구리물을 제작해 만듭니다. 근데 안에 보면 옛날에 이제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상표도 그대로 쓰니까지고 이게 동동구리무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역사책에서만 봤던 물건을 실물로 볼 수 있어서 놀라고 그 속에 담긴 재미난 이야기에 또 한 번 놀라니 이곳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 아니겠습니까? 소소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소사 마을. 김씨 박물관 바로 옆엔 현철 씨가 지금까지 이 박물관을 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공간이 있다는데 요거는 이제 김씨 공작소입니다. 근데 79년도에 이제 김씨 공작소를 만들었는데, 그냥 공작소는 뭔가 창조한다는 거, 뭔가 만들고 새롭게 뭔가 디자인한다는 이거거든요. 누군가의 기억과 누군가의 시간을 품은 추억의 물건들을 모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현철 씨. 당신을 타고난 이야기꾼으로 임명합니다.
혹시 방금 만든 게 이 가방인가요? 제가 이제 수집을 하고 일하니까 또 고물도 수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물 수집해가지고 컨텐츠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테마 전시를 많이 했죠.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저도 이제 몰랐는데 에코 가방에 사람들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새롭게 뭔가 옛날 것이 아니고 새롭게 디자인하면 이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하고 이거 뭔가 콜라보를 하면은 재밌는 것이 탄생하겠다 싶더라고요. 수집만 한다면 큰 오산, 상품에 담긴 이야기와 디자인까지 하나하나 손수 만들고 있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 저도 이제 2030년이 이제 부산 그 세계 엑스포니까 그 기점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 산업을 구체화시켜 보는 겁니다. 그동안 모은 물건들로 많은 사람들과 추억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이야기 산업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현철 씨. 앞으로 그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이번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눈으로 색다른 물건을 수집하는 사람을 만나봤으니 작은 남태평양이라고 불리는 이곳.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듯한 조개부터 다양한 색을 자랑하는 산호까지 모두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고? 제가 직업은 진주조개 수집가입니다. 낮은 칠개의 원자재인 진주조개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남태평양을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나간 것이 인도네시아의 우중판당이라는 곳이에요. 임수택 씨의 특별한 수집 본능. 지난 40년간 남태평양을 드나들며 직접 건져 올린 진주조개와 산호만 봐도 1만여 점에 이른다는데 정말로 한국은 너무 좁고 바다쪽이 너무 진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삼면이 바다고 내 고향 통영이 원래 항구 도시고 지금 내가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컬렉션을 하면서 뮤지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게 1978년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로지 내가 해양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남들이 가지 않고 위험하다고 못 가는 곳을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조개를 수집하게 된 게 오늘날까지 되고.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조개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고. 이 수많은 조개 중에서도 스택 씨가 특별히 애정하는 수집품 개봉 박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이게 향수의 원료로 들어가는 앰버그리스라는 향유고래의 배설물입니다. 향유고래가 대양 오징어를 잡아먹고 그다음 잡아먹고 난 이후에 배설물로 나온 게 바다에 다니다가 사람 손에 잡히면은 바다의 로또라고 부릅니다. 여기 노란 자태를 뽐내는 또 다른 바다의 로또가 있었으니 항면 골든 카오리라는 거예요. 골든 카오리. 이게 필리핀 앞바다 아주 깊은 데하고 피지 앞바다에서만 서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손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육지에 밀려오면은 원주민들이 이게 아주 귀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수집가들한테 가격이 대단한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컬러는 자연 그대로입니다. 내추럴입니다.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고 이 매끈매끈한 것도 원래 자체의 컬러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조개 수집은 가지를 뻗어 해양 생물을 본떠 만든 나무 조각품들로 향했는데요. 보자마자 눈이 번쩍하시죠? 내가 다이버를 한 49년 하고 저 수중 사진을 쭉 몇십 년 했는데 이거를 해양 뮤지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창원 마산은 항구 도시인데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바다 속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직원을 조각가들을 한 29명 데리고 30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소재들은 아주 독특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안다더스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애들부터 어른까지 바다의 생태계를 알아라.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다 밑을 조각을 한 거예요. 오로지 바다 밑으로만. 언더더씨, 언더더씨. 바다빛 해양생물은 다 네 개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아스마트 종족이 만든 조각품을 수집하기까지 이게 다 수택 씨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라는데 지난 40년간 수집을 위한 여행이 가능했던 건 긴 시간 각종 오지에서도 함께 있었던 아내 덕분이라고. 그래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아유 남편이 이랬으니까 부인으로서는 굉장히 고생이 많이 됐겠다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자체를 즐기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는 나도 자연 따라 하게 되니까 딴 어떤 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좀 힐링을 하자면은 남편하고 옛날부터 다녔던 그 오지로 다시 한번 갔다가 그 사람들하고 지금 어떤 또 변화의 차이도 있는지 한번 다녀보는 게 그게 지금 제일 지금 기다려지는 순간이죠. 이제 마지막 남은 여생은 여지껏 평생 다닌 곳을 다시 쭉 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동안 모은 수집품들로 박물관을 만들고 여전히 수집을 위해 모험을 떠나고 있는 별별 수집가들. 어릴 때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물건부터 남태평양을 가득 품은 조개까지 남들과 다른 나만의 취미생활로 삶의 즐거움 쭉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